오늘 제 원래 별명이 네. 녹색창에 검색해보세요. 임성면. 임성면. 진짜. 네. 지금 빨리 검색해보세요. 진짜. 제가 또 냉면하면 또 임성면 아니겠습니까? 네. 자, 냉면에 대해서 오늘 제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냉면의 사리를 보시게 되면 네. 좀 색이 좀 다르죠. 오, 달라요. 요거는 함흥냉면이에요. 더 얇아요? 한국냉면. 예, 좀 면발이 좀 쫄깃쫄깃한 게 특징이고요. 네, 얘는 고구마 전분? 맞아요. 네.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얘는 삶는 시간이 이렇게 숙면이거든요. 면도 네. 겉면이 있고 숙면이 있고 생면이 있고 그러는데요. 예. 숙면은 얘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살짝 익힌 다음에 주정 처리를 한 거예요. 먹는 알코올. 먹는 알코올을 뿌려놓으면 약간 보관이 오래되잖아요. 네. 숙면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삶을 때 한 길어야 10초. 네. 10초. 넣었다 빼면 되네요. 예, 얘는 정말 후들후들? 온도에 민감해요. 네. 그래서 한 10초 정도만 삶으면 되고요. 네.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요즘 뭐 칡. 칡냉면 같이 이게 나오죠. 네. 그거는 이제 여기에다 전분에다 칡가루를 섞고 약간의 이제 메밀가루를 섞어서 만든 이 네. 면이고요. 이런 애들은 끓는 물에서 팔팔팔 끓으면 이런 애들은 한 1분 정도 삶을 1분. 그다음에 끝에 있는 게 평양냉면. 메밀. 평양냉면. 네, 메밀이 들어간 거예요. 네. 메밀이 함량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도 물이 끓고 40초에서 50초 정도만 삶아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물의 양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요? 물이 많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면 하나에 냉면 중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180g, 뭐 예를 들어서 200g. 이 덩어리 하나를 내가 지금 삶는다. 네. 요거 하나를 삶는다. 네. 그러면은 이거의 몇 배요? 한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그렇게 많이요? 더 넣으셔도 돼요. 물 많이. 네. 왜냐면 저도 삶아보니까 전분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전분도 많이 나오고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면을 넣으면 갑자기 온도가 떨어질까요? 안 들어갈까요? 떨어지죠. 물의 연도가 확 떨어져요. 이 네. 물의 온도가. 네. 근데 물 양이 많으면 덜 온도가 떨어지죠. 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면을 고르게 삶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삶아볼게요. 네. 네. 이건 뭐 후딱 되잖아요. 얘는 제 후딱 아저씨가 알려드릴게요. 저 네. 원래 별명이 또 후딱이에요. 이모딱이에요, 또. 별명이 몇 개세요? 별명이 몇 개? 별명이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넣고 막 계속 돌려요. 네, 이렇게 한 번만 딱 저어주면요. 그리고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야, 진짜 온도가 내려가서 얘가 다시 이제 끓어오른다. 그렇죠. 야, 보세요. 이걸 그냥 삶게 되면 다 네. 붙어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끝을 잡고 네. 이렇게 비비세요. 우와! 풀어줘라, 면을. 그럼요. 네. 쫙 풀리죠? 예, 순식간에 풀어지네요. 네. 이거 물에다가 이거 필요도 퍼져요. 없어요. 이거. 자, 몇 초? 그러네. 자, 건져야 돼. 3초 남았습니다. 하나, 자, 둘, 셋. 자, 건지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 인선 씨. 네. 자, 요거 좀 치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을 바로 차가운 물에 딱 넣어가지고요. 네. 정말 또 씻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손으로다가 충분히 비벼가면서 씻어주시게 되면, 야, 이만큼 나와요. 여기서 이게 지금 전분물이에요. 네. 이게 붙어 있으면 면이 빨리 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밀가루 냄새가 아니라 면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비벼가지고 이걸 충분히 이렇게 헹궜죠. 그다음에 얼음물에다가 네. 바로 넣어요. 차가! 그렇게 그리고 왜 여기다가 이렇게 헹궈주는 거예요, 근데? 면 겉에 있는 전분기를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야 텁텁한 맛도 없고 빨리 불지가 않아요. 그리고 면을 헹구실 때는 여기다가 식초 한 3큰술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면이 훨씬 더 쫄깃쫄깃해집니다. 네. 자, 이제 세팅을 해볼까요? 네. 자, 네. 어떤 모양으로 잡아드릴까요? 예쁘게. 예쁘게? 네. 자, 그럼 이거를 전문용어로 옥돌살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운데 딱 걸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손가락을 쭉 빼요. 우와. 꾹 됐네. 눌러요. 오! 어머, 예쁘다. 네. 그게 1인분이에요? 제 볼살 같아요. 이야. 그래요? 네. 동글동글하게. 그 다음에 육수, 자, 고명. 그 다음에 그쵸? 고명을 올려줄 건데요. 함흥냉면은 편으로 썰면 안 돼요. 면이 얇기 때문에 네. 가늘게. 채도 구워야 돼요. 그래야 면하고 얘가 잘 섞여서 면을 먹을 때 식감이 좋게. 네. 그러니까 배채 좀 올려주고요. 그런 것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네, 오이채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차돌 올라가네요. 여기다 차돌박이를 양념을 할 건데요. 차돌박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간장하고요. 이제 다진 마늘 좀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식초를 약간 넣어주세요. 더 탱탱해지겠어요, 고기가. 네, 식초를 약간 넣어주시고 네. 설탕을 조금 넣어주세요.
고기 간은 간장 더하기 설탕이에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간장으로 감칠맛을 주고요. 네.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어서 살짝. 아, 참기름. 예, 좀 고소한 맛도 주고요. 네. 그다음에 후춧가루를 한 2꼬집 정도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묻혀줄 거예요. 육수 하나 빼주세요. 예. 빠밤. 좋아요. 그럼 이제 부어주면 되나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충분히 묻혔죠. 네. 우리가 냉면 먹을 때 편육고기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거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고. 고급지다. 와, 저는 달걀 대신 차돌 올라간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자, 야. 듬뿍 올려드릴게요. 네. 아,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계란. 그렇죠. 달걀. 네. 달걀을 반을? 하나를 쭉 잘라가지고 아, 예쁘다. 네, 여기다가 딱 올리고요. 네. 여기다 이제 육수만. 네. 이제 깨는 뭐 물냉면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아까 제가 소분해놨잖아요. 여기 네. 지금 다 얼어 있어요. 네. 자, 오. 철두철미하죠. 또 하나를 안에 또 넣었어요. 임철두. 자, 여러 개 가져오셨어요. 네, 그래서 역시. 그게 지금 6개예요. 준비성이. 네, 임쌤, 역시 명불허전. 자, 이렇게 해서 섞으면 얼음이 금방 녹아요. 이거 먹으면 딱 머리가 띵. 머리가 띵. 보기만 해도 춥네요. 네, 그냥 면만 섞으면 네. 1분 안에 이제 육수가 쫙 녹아요. 야. 자,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와, 진짜 시원하겠다. 차돌 물냉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야. 사실- 정신없이 그냥 맞아요. 근데 완성이 사실 됐다. 냉면 한 그릇 요즘 초에 10,000원은 줘야 드세요. 네, 네, 맞아요. 네. 사실 지금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름, 올 여러 번 아주 먹을 수 시원하- 있고요. 그리고 너무 편하잖아. 맞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네. 저희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아, 당연하죠. SNS에 올려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증샷. 차돌 물냉면 만드는 비법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만능 냉육수 만드는 방법인데요. 물 3리터에 차돌박이를 제외한 모든 재료와 물에 헹군 고추씨를 넣고 끓여주시고요. 국간장 5큰술을 넣고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서 25분 동안 끓입니다. 차돌박이를 넣고 5분간 더 끓였다가 식혀주시고 식힌 육수에 식초, 설탕,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만능 냉육수 완성! 이어서 차돌 물냉면 조리법인데요. 냉면을 뭉치지 않게 잘 풀어서 끓는 물에 삶아주시고 식초를 넣은 얼음물에 면을 헹궈주시고요. 데친 차돌박이에 참기름, 진간장, 다진 마늘, 후춧가루, 설탕, 식초를 넣고 버무려 주시고요. 면 위에 양념한 차돌박이, 채 썬 오이, 삶은 달걀 반쪽을 고명으로 올린 후에 만능 냉육수를 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차돌 물냉면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또 이기주 칼파. 선생님이 칼파입니다, 칼파. 예, 칼파가 또 만들어 주실 요리는 어떤 거죠? 여름이면 네. 시원한 냉면도 좋지만은 네. 뜨끈뜨끈하게 칼국수 한 그릇 드시면 절로 나오는 소리가 있죠. 네. 시원하다. 그렇죠. 어른이시네요. 어른들, 우리 아버지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모르고 어른들만 아는 그 맛. 예. 그래서 요즘처럼 이런 장마철에 뜨끈뜨끈한 그런 칼국수 한 그릇 생각 많이 나시는데요. 네. 이럴 때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어도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어서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끓여서 먹을 수 있는 네. 칼국수 요리법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먼저 해주실 게 이제 바지락 칼국수잖아요. 네. 아까 오프닝 때 제가 이제 살짝 맛을 봤는데 네. 정말 면발이 탱글탱글하고 네. 국물이 정말 구수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비법이 있으시죠? 여기 은쟁반을 제가 하나 이렇게 아. 뚜껑 닫아놨는데요. 한번 고기 안에 보도록 있어요? 하겠습니다. 네. 공개합니다. 이거 아, 황태치잖아요. 황태인데? 집집마다 냉동실에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좀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황태 바지락 칼국수. 네. 오늘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재료 소개부터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황태는 기본의 주 재료가 황태채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로 바지락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만 들어가기 조금 이게 지금 다 살아가지고 지금 꿈틀거려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네. 심심하다 하시면 뭐 냉동실 열어보시고 뭐 미더덕이라든지 새우 같은 거 있으면 살짝 곁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채소랑 그다음에 또 다른 이런 육수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지락을 갖고 계신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해감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자, 해감은 넣어주시겠어요? 해감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냄비를 준비를 했어요. 냄비? 네. 근데 이렇게 불투명한 그릇에다가 바지락을 넣고 해감을 해주셔야지만이 했을 때 그 바지락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어디예요? 땅속이죠. 네. 네. 그래서 살잖아요. 컴컴하게 그래야 만들어 주셔야 움직이더라고요. 애들이 뻐끔뻐끔 숨을 쉬면서 뱉어낼 거 아니에요. 와. 네. 그래서 암막 커튼이라도 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원래 검은 맞네요. 꽁지 같은 거 덮어놓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한 그릇에다가 바지락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살아있는 바지락. 그렇죠. 살아있어야 숨을 쉬죠. 네. 죽은 거는 입을 벌릴 수가 없겠죠. 예. 신선하네요. 네. 지금 물을 막 뿜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바지락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제가 물. 네, 충분히 잠길 정도로 물을 충분히 부어주시고. 충분히 부어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자는 제가 건가요, 이제? 다음 거를 뭘 하나 제가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바지락 해감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지현 씨 뭐 저렇게 어떻게 해요? 해서 소금 넣어서 위에 검은 뚜껑 뭐 비닐이든 뚜껑이든 이렇게 해서 어둡게 한 30분 넘게 그쵸. 담궈놓잖아요. 한 두세 근데 시간? 보통 두세 시간 네, 정도를 많이 맞아요. 담궈 놓으시거든요. 네. 근데 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두세 시간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너무 길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 저는 15분 만에 와. 네, 빨리 조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제가 줄여요? 15분? 네. 여기에 비법은요. 네. 바로 요거예요. 뭔가요? 이거 뭐예요? 식초예요. 아. 네. 식초. 충분히 물이 잠길 수 있도록 바지락을 이렇게 담궈 놓고요. 식초를 한 2큰술 정도 부어주신 다음에 살짝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컴컴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15분 정도만 두시면 됩니다. 아, 소금 대신에 굉장히 식초인가요? 헷갈리겠는데요. 네, 식초가 해감에 어떤 원리가 있는 거죠, 선생님? 식초를 쓰는 이유는요. 네. 순간적인 그 식초의 강한 산성에 의해서 바지락이 갖고 있는 뻘을 빨리 토해내게 만드는데요. 시간도 짧을 뿐더러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토하게 되니까 토한다니까 좀 이상한데요. 네, 뻘을 뱉어내니까. 뱉어낼 네, 수 네.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비린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지만 뭐 해감이 아주 좋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초를 가지고 우리가 해감을 했을 경우에는 빨리 쉽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초로 해감한 바지락은 재빨리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식초로 해감을 해주시고. 네. 근데 아까 이제 황태채로 육수를 낸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어떻게 육수를 내는 거예요? 황태채를 가지고 이제 육수를 한번 요거 채워주시고요. 네. 자, 황태채를 가지고 육수를 내볼 건데요. 자, 먼저 물을 준비를 했고요. 네. 보통들 가정집에 갖고 있는 게 이렇게 황태채가 빳빳하게 이렇게 말라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제가 모양을 이렇게 찢으려고 하면 굉장히 좀 손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네. 제가 도와드리나요? 통째로? 그냥 넣어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조물조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진짜 간단하다. 살짝 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간단한데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좀 찢어주고, 찢어주시면 네. 훨씬 더 찢기가 쉽죠. 네, 그리고 황태 같은 경우에는 장가시가 좀 제거가 안 된 경우가 있으니까 먹는 사람을 배려해서 네. 여기만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은 그렇게 황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황태 머리로 육수 내는 건 봤는데 네. 채로 육수 내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황태머리는 육수를 내고 나서 버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황태채는 육수도 낼 수가 있고 또 고명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네. 네, 일석이조죠. 아, 고명 역할까지 할 수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예. 네, 육수를 끓일 큰 냄비에다가 네. 먼저 참기름을 먼저 참기름. 먼저 네. 참기름. 네, 참기름을 이렇게 예. 둘러주시고요. 참기름. 제가 미리 이렇게 조금 시간 관계상 좀 찢어놨거든요. 네네. 황태를 넣으시고요. 와, 향기 봐라. 참기름 올라옵니다. 참기름 올라와요. 고소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볶아주네요. 네, 충분히 볶아줄 건데 잠깐 볶아주시겠어요? 네. 네. 폴리더. 와, 향기 좋다. 네, 이렇게 해서 볶으실 때요. 이렇게 약간의 청주를 살짝 넣어주면은 비린내를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청주로 비린내 네. 잡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볶으실 때 조금 중약불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이렇게 애들이 오글오글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요. 네. 나중에 육수를 만들었을 때 기름이 뜨지 않고 훨씬 더 구수하고 네, 이런 담백한 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가끔 벌써 이- 기름이 분리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요. 그냥 보통들 보면 그냥 대충 불 볶아서 슬쩍슬쩍 그렇구나. 하다가 네. 만들어주시는데 음. 네, 황태 육수는
육수는 뽀얀 국물을 내셔야지만 훨씬 더 진한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벌써 뭐 황태 특유의 향과 예, 고소한 그런 네. 냄새가 벌써 확 올라오네요. 네, 그렇죠. 네. 황태를 이렇게 충분히 오글오글 할 때까지 볶아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제가 황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바지락 육수는 멸치 육수만 사용을 하지만 저는 황태까지 더해서 맛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제가 여기다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자, 요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가정집에 가장 흔하게 갖고 계신 다시마랑 그다음에 멸치랑 예. 그리고 보리새우랑 이거 약간 마른 고추예요. 비린내를 잡아주면서 약간의 칼칼한 맛을 낼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대파를 더해가지고 해서 끓여주시는데 팔팔 끓는 물에다가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넣으시고요. 다시 한번 끓어오르려고 하면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떫은 맛이 나기 때문에 먼저 건져낼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한 5분 정도 더 끓여서 만든 것이 이렇게 미리 끓여놨습니다. 아, 이 5가지 재료가 미리 들어간 거군요. 네네네. 아, 네. 자, 여기 채 좀 주시겠어요? 네. 황태채가 자, 그래서 충분히 볶아서 이제 참기름이 어디 가고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이제 육수가 만들어지네요. 와, 벌써 색깔이 바뀌어. 오. 와, 향이. 네. 선생님, 참기름 향만 났었는데, 그렇죠. 육수 향까지. 와. 네. 이 재료에 다 그 향이 지금 여기에 묻어 있는 거죠? 네네네. 아, 여기에 또 하나 제가 특별한 팁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요겁니다. 이건 무슨 물이지? 자, 요거는 쌀뜨물인데요. 아. 밥을 할 때 나오는 쌀뜨물 있죠? 네. 자, 요거를 여기에다가 같이 한 2컵 정도를 같이 넣어줄 거예요. 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을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해산물에서 나오는 비린내나 잡내 같은 거를 잡아주는 효과도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육수를 끓여주는 거죠? 네, 육수를 끓여주는데 네. 황태 같은 경우에는 금방 처음에 들어가면 약간 맑은 육수지만 여기에서 한 15분 이상 정도 좀 충분히 끓여주신다면은 네. 뽀얗게 사골곰탕처럼 우러날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우러나면 그 다음에 이제 넣어줄 것이 바지락? 네, 바지락. 아, 네. 바지락이, 바지락! 타이밍을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해산물 친구들이 같이 또 놀러를 왔네요. 네. 우정이 좋아요. 그렇죠. 네. 자, 미더덕과- 새우랑 미더덕이랑 이런 네, 것들 새우. 좀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친구들이 미덕이 좋네요, 아주. 그렇죠. 네. 자, 그럼 육수가 끓는 동안 이제 뭘 준비하면 될까요? 이제- 국수 들어가나요? 네, 채소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이렇게 보시면 좀 배추? 시원하면서 달큰한 맛이 나요, 익으면. 그래서 이거를 채를 썰어주시는데 채소는 결대로 채를 썰어줘야지만이 훨씬 더 숨이 죽었을 때도 식감이 부러지지 않고 아삭한 맛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결대로. 그래서 네. 결대로 진짜. 네. 와. 그래서 배추 좀 썰어서 네. 같이 넣어주시고요. 네. 야,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서 진짜 그러니까요. 든든한 한 끼네요. 당근은 안 맛있을 수가 색깔 내기 없겠네요. 위해서 조금 넣고요. 네. 그리고 당근, 호박. 애호박. 네. 애호박. 여름에 또 호박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 들어가야죠. 네. 음. 자, 그리고 나는 더 칼칼한 맛이 좋다라고 하시면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까지. 네. 한국인의 빠질 수가 없는 맛이죠. 네. 청양고추도 이렇게 같이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는 이제 다 들어간 건가요? 네. 예. 그 면은 언제 끓이나요? 면을 삶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런 칼국수 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군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 칼국수 면은 해주실 때 흔히들 보면 그냥 이렇게 넣어서 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면이 잘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쫄깃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이요? 네, 그냥 물인 거죠? 그냥 물이에요. 그래요? 물에다가 칼국수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품마다 전분 양이 다 달라요. 아. 업체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넣으셔도 좋지만 물에다가 한번 살짝 엄청 나와요. 아,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고. 보이시죠? 네. 뿌옇게 되는 거. 그렇죠. 네. 놓자마자 뿌얘지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건져 두셨다가 네. 해서 끓여 주시는데 근데 이렇게 건져 가지고요. 방치를 시켜주시게 되면 한 덩어리로 붙어갖고 수제비 반죽이 돼버릴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에다가 한번 헹군 거네요. 네, 그렇죠. 간단하네. 네, 그러면 국물이 훨씬 더 깔끔하고 맑게 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얼마나 이제 면을 삶아서 끓이면 되나요? 너무 오래 삶으면 면발이 퍼지기 때문에 끓는 육수에 넣고 한 5분 정도만 삶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준비한 육수에다가 제가 칼국수 면까지 넣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 넣었는데 이제는 간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아무래도 시원한 국물을 맛을 내야 되니까 네.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네, 국간장 살짝 넣어주시고요. 네. 자, 이거는 액젓입니다. 액젓. 네, 집집마다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새우젓도 괜찮고요. 네, 네. 요즘 뭐 참치액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액젓 갖고 있는 감칠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살짝만 더 넣어주시고요. 네. 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네. 소금은 간을 보시고 나서 부족할 때 네. 해서 살짝만 더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요거는 뭔가요? 넣었습니다. 아, 네. 간장은 넣었고요. 네. 이건 뭐예요, 선생님? 마지막에 후춧가루. 해산물 들어가고 했으니까 냄새 잡아주기 네. 위해서 후춧가루 살짝. 네. 자, 그러면은 황태 바지락 칼국수가 한 소끔 끓는 동안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황태채를 물에 살짝 담가 부드럽게 한 후 참기름에 볶습니다. 볶은 멸치, 건새우, 다시마, 대파, 건고추를 넣고 육수를 끓여요. 끓는 육수에 쌀뜨물, 볶은 황태채, 바지락, 새우, 미더덕을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줍니다. 자, 요거는 육수 만드는 법이었고요. 이번에는 황태 바지락 칼국수 만드는 방법입니다. 생면을 찬물에 헹궈서 전분을 제거하고 육수에 넣습니다. 국간장, 액젓, 소금으로 간을 하고 5분 정도 더 끓이시면 완성입니다.